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 파이터 돈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저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때 제가 블로그 저품질에 대해서 영상 내용을 다뤘는데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저품질 또는 블로그 지수 하락 대란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네이버가 하루아침에 최적 2 블로그를 준체 2로 떨어뜨리는 이런 지수 하락 또는 저품질 현상을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네이버 관계자는 아니니까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이버가 아마 지수 개념을 없애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법인 블로그라든지 인플루언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최저 블록으로 한순간에 달아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말을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체험단 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정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블로그 계정을 사고 파는 행위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최저 블로그뿐만 아니라 준체 블로그까지도요. 최저 블로그가 제가 알기로 계정 하나당 VAT 제외하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고 한 준체 6 블로그가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이버가 지수를 없애고 싶은 것 같아요. 왜?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다시피 작년 7월부터 다시 말해서 2024년 7월부터 지수 등업을 시켜주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인플루언서 계정이랑 법인 계정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채 1%도 되지 않을 거예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도 작년 6월부터 블로그 글을 꾸준하게 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블로그 지수는 블로그 포스팅 200개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준체 2입니다. 물론 저는 블로그 계정이 3개이고 최적 블로그를 하나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새롭게 블로그를 작성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0.1%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준체에서 최저불은 고사하고 준체에서 준체까지도 지수 등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블로그 전문가인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왜 지수 등업을 시켜주지 않고 기존의 최저 블로그만 다 죽이려고 하느냐? 제가 봤을 땐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버티는 사람이 블로그 세계에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최저 블로그는 다 죽이고 다 준체 블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준체 블로그 너희들은 그냥 원고 가지고 싸움을 해라. 원고 가지고 상위 노출 싸움을 해라. 이 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한 가지 공통적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 어제 2분 정도가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이거였어요. 내가 최적 2 블로거였다. 한 분은 변호사셨고 한 분은 세무사이셨는데 내가 어제까지 최적 2였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준체 2로 떨어져 있다. 이거 살리는 방법 없냐?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살리는 방법 없습니다. 살리는 방법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블로그를 계속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새로운 계정을 하나 더 파서 해야 되는 키워야 되든지 하는데 저품질에 걸렸다면 당연히 새로운 계정을 파서 운영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체 블로그를 준체 2로 떨어졌는데 이걸 키우고 싶다. 이걸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새로운 계정 말고 그 계정을 쭉 사용하세요. 왜? 새로운 계정을 판다고 하더라도 지수 등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C랭크 유상 원서와 점수가 기존 블로그는 많은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C랭크 점수라도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제가 공략하고 싶은 키워드는 1페이지가 다 상위 노출된 글이 최적 블로그예요 라고 한다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저도 뭐 정답이 없죠. 어디가 최적 블로그를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대행사한테 건 바이 건 포스팅 맡기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저도 블로그 전문가라면 전문가이지만 모든 정답을 아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준체 블로그가 최적 블로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준체 블로그를 운영을 해요. 제가 최적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요. 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기죠.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고 전 전문가인데 원고 점수도 잘 봤는데 지수 점수까지 높아. 어떻게 이겨요? 근데 다시 말을 할게요. 준체 블로그가 만약에 여러분이 최적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제가 준체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블로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은 상위 노출 로직을 100%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시 말을 해서 전문가 대 전문가가 경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노출 점수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로직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준체 블로그를 가지고 최적 블로그를 가진 업체를 이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이 업체 또한 상위 노출 로직이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한다면 10개 중에서 적어도 7, 8개는 알 거 아니야. 그럼 내가 9개, 10개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이 한두 개가 과연 지수 점수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최적 블로그가 깡패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가 정말 최적 블로그를 한순간에 셋업하고 다 없애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상 꾸준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지만 저도 네이버 관계자가 아니어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최적 블로그를 많이 죽이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병원, 변호사, 설계업체, 세무사 이쪽 계통 같은 경우는 정말 최적 블로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많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최적 블로그가 정말 많이 날아갔을 거예요. 이전과 비교해서. 그리고 1페이지가 다 최적 블로그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한들 이전에 자주 보이던 블로그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블로그가 계속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고 인고의 시간을 견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블로그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최적 블로그나 지수 하락 저품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란에 제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 기입해놨거든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